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기업 심리지수마저도 흐림을 나타내고 있는 건 지금 불황이 단순히 우려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산이 되는 추세라는 것.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미 심리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말 끌어올리기 힘든 이 보이지 않는 지표일 수가 있는데, CBSI 기업 심리지수가 10월에는 전달에 비해서 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살짝 고개를 드는 듯 보였으나 다음 달 전망지수는 90.5포인트로 3.5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지수라는 것이 이 현재적인 부분보다 다음 단계,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궤적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냐가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집이 팔리지 않으면서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는 것도 앞으로의 집값 전망이 지금의 전망보다 더 시계가 흐려지고 있기 때문인데, 당연히 기저의 심리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발로 툭툭 차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해법이 없는 겁니다. 고스란히 다음 달 추세를 잡아먹는 먹개비 같은 심리 저하에 중요한 방향키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기업 심리지수가 당연히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것도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5,000으로 한때 내려앉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덜컹거리는 심리지수의 기반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기업 심리지수라는 게 나타내는 앞으로의 기업 실사 부분, 그러니까 실적을 내기 위해서 동력을 모아 그 내공으로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엔진이 심리지수라는 얘기인데, 이게 점차 식어버린다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얘기고요. 이와 동시다발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오늘 10월 둘째 주 거래가들이 등장을 했는데, 대장단지라 부르는 헬리오시티, 송파구 집값의 풍향계라고 부르죠. 그냥 풍향계가 거의 제트기 프로펠러 단 것처럼 세차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0월 12일 거래가 나왔죠. 직전가 24억 3천에서 23억 3천으로 거래가 떴는데, 거의 최고가 대비 1억 1천 정도가 빠지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4% 이상이 빠지는 추세는 헬리오시티 상한가가 주춤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33평, 가장 선호도가 높고 회전율이 빠른 평수에서 이런 거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매수 심리 자체가 상당히 손절로 돌아서는 고점에 있는 가격을 절대로 붙잡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매도세는 이제 계속해서 10월 한 달간 기준금리나 여파를 지켜보면서 버텼는데, 황금성이 떨어지는 물건을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는 거죠. 호가 가격표를 급하게 바꾸고 공격적인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헬리오시티의 움직임은 서울 전체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중심축으로 움직이는 심리를 계속해서 움츠리게 만들기 때문에 극적인 가격 변화가 다음 거래에서 터질 수 있을 가능성도 엿보이고요. 이런 부동산에서의 현장 거래 심리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제조업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살지 못하면 중간재 가지고 기깔나게 가공해서 팔아 먹어야 하는 수출 주도국인데, 제조업에서 이렇게 렉이 딱 걸리면 그냥 수출 주도적인 면을 많이 상실할 수밖에 없죠. 다음 달 전망은 전월에 비해서 2포인트 하락 국면 보이고 있고요. 아파트 대장단지 실거래가가 떨어지고 매수 관망세 길어지고 매도세가 급하게 된 상황과 너무도 흡사한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버티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에 버티지 못할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는 건데, 경기 실사 지수조차도 이렇게 저공 비행을 하고 있다는 것, 닮은 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수요도 생산 BSI 역시도 7포인트로 하락, 매출 BSI 역시도 6포인트로 하락, 신규 수주 전월에 비해서 7포인트
하락 지점을 드러내고 있네요. 이렇게 심리를 넘어선 그 심리가 그리고 있는 경기 실사지수까지도 이렇게 낮은 지표를 찍고 있다는 것. 헬리오시티 대장단지가 그동안 2달간의 집값 고점 기간에 상한가를 찍은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매수세에 얼어붙은 손절로 인해서 극도로 가격 자체가 실제적인 거래상에서 얼어붙을 거라는 이 자산시장의 흐름을 고스란히 기업 실사지수도 전체 경제의 흐름에서 간접적인 영향 같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분야까지도 이런 추세는 확산이 되고 있고요. 다음 달 전망지수 89.2로 전월에 비해서 2.3포인트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게 단지 제조업 업황의 악화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게 그 자체로서 공포죠. 단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렇게 녹아가는 모습을 기다리면 되는데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붕괴되는 확산 추세를 보인다면 이거 엄청난 리스크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지점이 바로 시작점이고 진앙지가 된다는 건데 제조업의 악화가 이렇게 비제조업까지도 확산되는 양상 보이면서 심리적 부분까지도 하향화시키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산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익이 얼마나 날 거냐인데 이게 산업 현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죠. 생산 능력이나 설비 투자도 그리 획기적이지 못해서 채산성은 BSI, 전월에 비해서 3포인트 하락. 지금 아파트 가치의 황금성 부분에서 아주 닮은 꼴이라 말할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이라는 채산성을 아파트 가치에 대비해 보면 훅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금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는 시장은 자동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한국 GDP 성장률이 0.1% 선상에 머물러 버린 게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기업 심리와 실사지수에서 가장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채산성, 얼마나 수익을 보느냐가 미지수이기 때문인데 지금 기업들이 난리가 난 거고 구조조정이다 뭐다 그리고 인원 감축이라는 살벌한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 채산성 자체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다른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채산성 부분에서 광산을 벗겨내면 금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되지 못한다는 거고 엄한 동굴만 파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분위기는 한국 경제 전반에 깔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아파트 가치를 시세 차익으로 환원해 가느냐가 영끌들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모진세파 해치고 세상의 모든 자금 몰았는데 결국 아파트 가치의 채산성,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 빵꾸가 나기 시작을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가뜩이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시작해서 급속도로 오르고 있으니 더욱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서울 신축 중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그 프리미엄을 확실하게 구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부동산이 이젠 더 이상 황금성이라는 가치를 재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와 있기 때문인데 지금 대표적 케이스가 둔촌주공 아닙니까? 10억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는 둔촌주공이 최근에 실거주 의무 때문에 흔들렸고 게다가 최근에 준공 승인까지 미뤄지는 해프닝이 발생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데 여기 10월 입주권 거래들 떴습니다. 10월 둘째 주 실거래가들인데 34평, 가장 선호도가 높은 평수는 최고가 대비 1억 1천만 원 하락, 22억의 거래가 됐습니다. 6% 정도 하락. 그리고 37평은 최고가 대비 1억 4천이 하락, 25억 6천 거래가 됐고요.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분위기가 자자했었는데 지금 강동구 물량도 대거 쏟아져 나와서 상당 부분 여러모로 가격 면에서 프리미엄 상한가를 얼마나 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대형 평수에서는 43평이 최고가 대비 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대략 6% 정도 빠지는 추세고 27억 4천의 거래가 됐죠. 이렇게 대장단지들의 채산성 부분이 이전에는 거의 절대적인 방벽과도 같은 모습 보였는데 수익 면에서 거의 전적으로 확신할 수 없는 모습으로까지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마도 11월 입주 시점과 맞물리면서 헬리오시티 거래가와 둔촌주공의 거래가의 낙폭이 어느 정도 선상에까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서울 집값은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단지 아파트 가치에 대한 단독적인 면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 심리와 경기 실사 지수의 실제적인 하락이 톱니바퀴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 집값은 전혀 상승 국면으로 갈 수 있는 방향 잡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BSI 경영 애로사항 부분에서도 이 사실이 더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수 부진, 그 원인은 바로 부채에 있는데, 결국 계속적인 내수 경기의 펑크 현상은 고스란히 수출 부진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단지 BSI 분석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IMF에서도 오늘 한국 경제가 미 대선 뒤에 찾아올 것이 분명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거의 혼이 빠질 정도로 격렬하게 둘이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한국 경제가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미국의 관세 정책은 중국 통화 가치 위안화의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죠.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 높아지고, 오늘 환율도 굉장히 안 좋던데 의도적으로 관세 장벽 뚫으려고 중국이 이런 정책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뚫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 당연히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통화 가치 원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환율은 완전히 고공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1,4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고 1,390원 터치하고 있죠. 어마무시하죠. 거의 금융대란에 가까운 일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그리고 환율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은은 1,400원 뚫어도 적극적으로 방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막아도 미국 국채가 계속 미친 듯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감당이 불감당이 될 쯤해서 적극적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11월에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 올까요? 물가가 급등할 또 만반의 준비까지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중은행 금리는 주담대가 거의 극강으로 올라서게 될 거고, 이런 현상은 지금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 초만 해도 변동금리 상단이 8%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면 이것도 곧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금리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환율 자체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니까 금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국채금리 영향받고 은행채 금리까지도 고스란히 흔들리는, 물가뿐만 아니라 대출금리도 8%선까지 열어놓아야 할 정도로 국민, 신한, 하나은행 역시도 상당 금리가 장난이 아닌 것으로 진행 중에 있죠. 이게 지금 BSI, 기업심리와 실사지수는 거의 부동산 시장과 똑같은 모습. 결국 금융시장의 대란에 가까운 변동성은 물가와 금리 부분을 기준금리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정말 예상보다 더 급격한 고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틈새 그리고 기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기회 꼭 잡아서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BSI 지수가 곧바로 부동산 시장에 엄습해오는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경기 자체가 내려앉는 분위기에서 아파트 가치가 어떻게 거꾸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죠. 결국 금융시장의 멱살은 곧바로 부동산을 꽉 잡을 것으로 보이고, 금리 부분에서부터 압박감은 더욱 집값 추이를 앞으로 더욱더 주저앉힐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오빠 브라목대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